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민족의 성지 독립기념관을 찾아왔습니다. 이 독립기념관은 우리 조상들의 얼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1987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해서 그날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왜 독립기념관을 찾아왔느냐, 우리 조상들의 그런 숭고한 독립정신, 희생정신, 또 도전정신, 이런 거를 배움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좀 더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삶, 또 도전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독립기념관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후회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후회하는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결정을 했지만 행하지 못한, 실천하지 못한 그런 거에 대한 후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결정하고도 왜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느냐, 결국은 두려움과 걱정,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것들이라는 것을 대부분 다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1986년 제가 26살 때였어요. 서울의 모 대학에서 그 석사과정 공부를 할 때 지도교수님이 한번 부르셨습니다. 우리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이 있는데 너를 그곳에 장학생으로 보내주겠다. 근데 학비는 무료지만 기숙사비는 네가 내야 된다. 근데 그 기숙사비도 아르바이트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아르바이트 자리도 내가 알선을 해주마. 그러니 시간을 일주일 줄 테니 한번 결정하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26살 때까지 그 당시에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제주도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라고 해봐야 보캐블러리, 리딩 컴프레hen션, 이런 거, 성문 종합용어 가지고 이런 것만 했습니다. 읽고 해석하고 외국인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학에 대한 두려움, 또 비행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때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도 아주 후회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흔히들 말씀들 하시죠. 인생 별거 아니라고. 50 넘고 60 살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 50이 되면 명문대학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별거 아닙니다. 사는 거는 뭐로 살아요?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더라, 이겁니다. 60이 한번 되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얼굴에 검버섯 피지, 주름살 생기지, 비슷비슷해져요. 70이 되면 또 건강한 사람이나 덜 건강한 사람이나 비슷비슷합니다. 이렇듯 인생 50 넘고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별거 아니라는 것을 느낀 이 50이 된 상황에서도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고 결정하면 바로 이거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 예전에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했으면 실천을 옮겨서 다시는 후회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시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옛날 어른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죠. 그 얘기가 꼭 맞는 얘기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골프를 치시는데, 골프 칠 때 한번 보십시오. 골프공이 홀컵을 지나가야 쳐야 그 골프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험 합격자는 어디에서 나와요? 시험에 응시한 사람 중에서 합격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 이런 데 한번 보십시오. 어느 분이 당선이 되나? 어느 분이 당선되세요? 결국은 출마자 중에서 당선자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또 복권, 누가 당첨이 돼요? 로또 복권을 산 사람 중에서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번에 로또 1등 당첨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로또 복권 사셨습니까? 다음에 한번 사야죠. 그러니까 로또 복권을 사시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뭔가 이렇게 도전해야만이 뭔가 승리의 그런 월계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머뭇거릴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12주차가 됐는데요. 유튜브 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가 새로운 밴드에 하나 가입을 했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인문학 여행이라는 이런 밴드에 들어갔죠. 근데 이제까지 제가 알던 그런 밴드와는 다르게 지적인 활동, 그리고 아주 활발한 그런 회원들이 하는 그런 활동을 보고 저도 새삼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이 리더께서 한 2주 후에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공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침 식탁에서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검색창에 쳐봤죠. 밴드에서 공리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공동 리더의 그 준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렸지만 또 자신감은 없었지만 무조건 도전하는 그런 정신으로 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를 찾아가는 그런 인문학 여행, 여기 밴드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줄인 내용은 뭐냐? 결국은 50, 60, 70을 살아도 별 인생의 의미 뭐 차이가 없다는 별거 아니라고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누구고 나를 찾아가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이 밴드에 들어간 것을 아주 지금도 참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분일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그분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숲속에, 단풍된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가지 않은 적게 간 길을 한번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에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뭐 이런 의미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제 희망 아고라 여기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인생의 후반에 좀 주저하지 마시고 가지 않은 길, 남들이 가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그런 길을 도전해서 꼭 인생의 후반을 그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희망 아고라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희망 아고라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과 구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